나의 입맛은 단순하다. 가장 좋은 것만 먹는다. 오스카 와일드. 적게 먹어야 더 즐겁다. 즐거움을 위해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면 결과는 정확히 그 반대가 될 것이다. 음식이 한가득한 뷔페나 칵테일 파티에서 기분 좋게 먹고 나온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 눈은 욕심이 크다. 그래서 실제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 바람에 차려진 대로 꾸역꾸역 먹다가 그 자리를 나설 때쯤엔 속이 더부룩해 부담스러워하고 죄책감마저 느낀다. 그러나 훈제 연어와 양상추 몇 입, 그리고 백포도주 한 잔만을 먹는다면 즐거움을 한껏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먹는 즐거움을 기대하라. 식탁에 앉는 순간을 기대하면 할수록 적게 먹을 수 있다. 매 식사가 축제가 되게 하라. 건강에 꼭 필요한 것들을 최고의 진미로 삼아 만족을 누리자. 음식이 많을수록 지혜와 신중함, 초연함을 발휘하라. 이보다 더 간단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왜 더 일찍 알아채지 못했는지 안타까울 것이다. 일단 위장이 정상적인 크기를 되찾으면 더는 허기를 호소하지 않아 더 적게 먹으면서도 먹는 즐거움은 더 커진다. 이것이 소식을 할 때 즐거움이다. 이러한 소박한 삶의 태도는 인생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 소박함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다. 진짜 좋아하는 것을 먹어라. 소박한 요리도 우아함의 절정에 이를 수 있다. 천연 재료를 쓰면 인공 향료나 지방이 가득 든 재료들보다 훨씬 더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으니 말이다. 많은 경우 천연 재료라고 하면 그저 지루하고 단조로운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레몬즙과 아몬드 가루를 살짝 뿌린 구운 생선 한 마리는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여유를 가진 이에게는 아주 맛있는 음식이다. 그동안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잘 모르고 있었겠지만 우리가 즐기는 음식 중에는 단순하면서도 몸에 좋은 것이 아주 많다. 우선 좋아하는 음식들을 적어라. 그 중에서 식습관의 변화에 도움을 줄 것들만 먹겠다고 결심하라. 이때 즐겁게 식사했던 장소와 시간을 적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여름 아침에 먹는 신선한 복숭아 요구르트나 겨울에 먹는 뜨거운 오트밀 한 그릇이 주는 즐거움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 우리 기분이나 피로 정도에 따라 아무렇게나 먹는다면 절대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할 것이다. 그저 허기를 때우기 위해 양껏 먹다 보면 자신에 대한 실망과 반감만 커질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느낌을 잊기 위해 더 많이 먹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나의 몸을 자연의 성전으로 만들라. 음식이 눈앞에 놓였을 때 코로 맡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며 몸이 그 음식에서 최상의 것을 취할 수 있도록 하라.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음식 자체라기보다 그것을 먹는 방법이다. 소란스러운 곳에서 허겁지겁 먹거나 불쾌한 환경에서 대충 때운 식사는 몸과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자고로 건강과 행복은 오감이 느끼는 즐거움에서 비롯된다. 과식할 때 그 즐거움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도 오감이 살아나지 못해서다. 우선 아주 작게 한 입만 먹고 수저를 내려놓는 연습부터 하자. 그리고 가능한 한 오래 씹어라. 그 과정에서 다양한 맛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서둘러 먹느라 먹는 즐거움을 아주 잠시밖에 즐기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음식이 혀에 미각 돌기에 채 닿지도 않았다면 음식은 이미 지나간 추억에 불과하다. 먹는 즐거움을 최대한 오래 지속시켜라. 씹으면서 부드러운 것, 바삭거리는 것, 녹인 것, 달콤한 것, 씁쓸한 것, 뒷맛이 남는 것 등을 구별하려고 노력해봐라. 먼저 한 가지 음식으로 집중해서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는 두 가지가 섞인 음식으로 시도해라. 그 둘이 서로 보완하는 관계인지 파괴하는 관계인지 알게 된다. 음식은 몇 번을 씹어야 할까? 답은 많이 씹을수록 좋다이다. 씹을 때야말로
제맛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러면 과식도 덜하게 된다. 이렇듯 절도와 절제, 신중함을 통해 완벽에 이르도록 해라. 그것이 완전함에 이르는 길이다. 먹는다는 행위는 단순히 음식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음식에 대한 감정을 느끼는 데까지 나아간다. 달리 표현하자면 요리는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라는 말이다. 얼마나 많은 감정이 맛과 향기와 맞닿아 있는가? 마음을 사로잡거나 풍요롭게 하거나 반대로 계속 허기지게 하는 원인은 대부분 감정에 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칼로리를 섭취하는 연력학적 차원의 기계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감각을 지닌 사유와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음식이야말로 우리 욕구를 충족해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맛보는 특정한 순간에 느끼는 감정이 어떠한지 생각해보자.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지,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키는지,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지 말할 수 있는가? 만약 인간이 몸으로 그토록 많은 즐거움을 느낄 수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몸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아 감각이 채 발달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 무감각한 눈과 무딘 귀와 무신경한 미각으로 무엇을 느낄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의 인생은 재미가 없고 단조로우며 침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감각을 훈련하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의 질이 나아질 수 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식사 시간을 아주 의미 있게 여겨라. 절대 날림으로 먹어치워서는 안 된다. 현자는 무미함을 즐길 줄 안다. 노자.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 모든 사람이 심각하게 여기는 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것을 신중하게 여길 수 있다. 장조. 우아하게 산다는 것은 마음과 삶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다. 마음의 중심을 잡고 여유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제한된 선택권 속에서 살아가면 된다.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 아름다움은 순수하다. 모든 답답한 것을 걷어낸 상태다. 음식에 관련된 것이라면 모든 것이 세심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마찬가지다. 그 사소한 것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행복의 마법과도 같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를 위해 많은 돈을 쏟아부을 필요는 없다. 이는 전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얼마나 우아하고 세련되면서도 고상한 방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달려있으니까 말이다. 집, 동네길, 매일 쓰는 머리빗까지 주변 환경을 이루는 모든 요소는 얼마든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 만일 사람들이 더 아름다운 환경에 둘러싸여 산다면 소비와 파괴의 욕구를 덜 느끼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려는 집착도 줄어들 것이다. 황홀한 일몰의 장관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랴? 이렇듯 아름다운 것은 우리 영혼에도 유익하여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든다. 설사 오래되어 초라한 조리기구라도 그것을 아끼고 사랑하면 놀라운 정신적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된다. 얼룩이 지고 칼자국이 베어있는 데다 모서리도 닳아버린 나무도마에서 행복했던 날들을 추억할 수도 있고 말이다. 편안한 환경에서 천천히 잘 먹은 음식은 건강한 몸과 마음의 동반자다. 바르게 먹는다는 것은 단지 건강한 식습관을 갖느냐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를 넘어서 인생과 행복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아름답게 먹는 것이 곧 맛있게 먹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름답게 먹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있다. 식사 장소의 조명도는 기분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조명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더하고 어떤 조명은 불안감이나 불쾌감만 준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즐거움이 있다면 먹는 즐거움이리라.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그가 내 집 지붕 아래 있는 동안 그의 행복을 책임지는 일이다. 의례적으로 차려낸 음식이라면 미안해하지 말고 그만 먹어라. 먹는 것이 더는 즐겁지 않은 고역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수저를 내려놓아라. 뉴질랜드 출신의 한 친구는 어머니에게서 배가 살짝 덜 찼을 때 식탁에서 일어나는 법을 배웠다. 그녀의 가족들은 누구나 접시에 반드시 음식을 남기도록 배웠다고 한다.
빵으로 접시에 남은 것을 싹싹 닦아먹는 일은 당연히 금기사항이었다. 이 가족은 단 것에도 제한을 두어 사탕은 일주일에 한 개만 먹을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친구는 한동안 패션 모델로 활동할 수 있었다. 지금도 친구는 이런 식사법을 확고히 지키고 있다. 진정한 환대는 손님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사소한 것까지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다. 무엇보다 손님들이 함께 어울리는 기쁨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잘 대접하는 것이 화려하고 푸짐한 음식을 차려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고급 와인과 거기에 잘 어울리는 치즈 2가지만 있어도 잊지 못할 행복한 저녁이 될 수 있다. 도미니크 로로 저자의 심플하게 산다 2였어요. 쌀국수 한 사발을 끝내고 이 책을 읽는데 되게 죄책감이 드네요. 죄책감이라기보다 뭐랄까요. 좀 우아하게도 아니야. 우아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차분하게 먹을 걸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전 좀 음식을 잘 못 남겨요. 왜 그러지? 좀 남기면 누가 먹냐 뭐 이런 말을 들으면 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남기는 건 안 좋은 거다? 좀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식당에서 사 먹으면 맛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식당의 음식은 내가 분량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대로 그 1인분이 정해져 있으니까 남겨도 되는데 그냥 그 마음속의 죄책감? 그래서 가끔 막 배가 막 터질 것 같이 먹을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도미니크 로로 저자가 친한 사람이 아니라도 그러니까 직접 초대받은 집에서 음식을 나를 위해 차려줘도 남겨야 되면 남기라고 했으니까 뭐 식당에서 사실 남이잖아요. 식당 자주 가긴 하더라도 뭐 그분들이랑 안부 인사를 따로 뭐 메시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남겨야 되면 남겨라.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진짜 사는 것도 힘든데 그냥 뭐 그렇게 그렇죠. 내가 뭐 진짜 죽을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그냥 그렇게 많이 주는 데를 말고 괜찮은 데를 찾거나 아니면 좀만 달라고 말해도 되겠죠. 예전에 홍대 쪽에 역 근처에 국밥집이 있었는데 거기를 갔을 때 작은 밥을 선택하면 그 나머지만큼은 쌀을 기부해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밥을 선택하면 내가 이렇게 밥을 그냥 적당히 그냥 먹는 걸 선택했을 뿐인데 그 나머지 쌀이 이제 기부가 되니까 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음식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서도 또 너무 인생이 재미없을 정도로 절제? 뭐 그런 거에서도 이제 또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맛있는 걸 먹을 때 즐거워하고 우울할 때 또 우리를 위로해주는 음식에 위안을 받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너무 지나치지 않게 참 인생의 모든 거에 각자의 인생마다 정답이 없다는 게 제일 인생의 힘든 점이자 또 즐거운 점인 것 같아요. 사실 정답이 없으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분야들이 많잖아요. 내가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 내가 뭐 수분을 얼마나 섭취해야 되는지, 남이 이래라 저래라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 없는 거고 의학적인 권고사항 그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거는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타인을 통해서 또 나를 알고 또 타인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러니까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건 나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것 자체도 나뿐이고 제가 뉴질랜드에 잠깐 그 주말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아주 친하지 않지만 그래도 성격을 좀 알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일 줄은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랑 갔었는데 동료 2명이랑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통제 성향이 강하다고 계획을 잘 짜고 그들이 다 잘 지키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통제 성향만 강한 사람이
있는데 슬프게도 제가 개인 인스타에 올려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구체적으로는 안 올렸어요. 그냥 스노우보드 30분 동안 혼자 타는 거 올렸는데 지금 음식이랑은 상관없는 일인데요. 갑자기 또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제 마음속에 제일 있어가지고 통제성에 강한 두 명이 이래라 저래라 엄청 하는데 점점 시간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건 정거예요. 몇 시간 걸리는지 거기까지 가려면. 근데 얘네들이 통제 성향은 강한데 떠나질 않는 거예요. 뭔가 시간에 맞춰서. 저는 완전 미치려고 하고 근데 뭘 할 순 없고 너무너무 자신만만하니까.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두 명이나 그러니까. 그래서 가는 길에 역시나 늦었죠. 근데 늦어서 저는 이제 기분이 조금 깔아앉아 있었어요. 왜 그러냐고. 스노우보드 1시간만 타도 지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전 처음 타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가르쳐준다고 막 잘난 척도 이미 미리 다 해놨었어요. 한 명은 못 타고 한 명은 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역시나 완전 늦어가지고 30분 남은 거예요. 그 스키리조트 스노우보딩 안 가본 저도 30분은 부족하다는 걸 알겠거든요. 근데 제가 준비하고 있는 동안 그래서 저는 그래도 기분 좋게 보내려고 웃으면서 걔네가 이렇게 옷 갈아입고 차에서 온다고 걔네는 또 더 늦었었어요. 저는 먼저 이제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웃으면서 들어와서 스쳐 지나가더니 필드에 가도 없는 거예요.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얘네 어디 갔지? 더 고급자 코스 이런 데서 타고 있나? 이런 생각했는데 문자가 하나 딱 오더라고요. Have fun 이렇게 온 거예요. 자기들은 맥주 마신다고 바에서 가르쳐준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제가 늦는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도 늑장 부리다가 늦었잖아요. 걔네 때문에. 근데 정작 그날에 그 패스를 쓴 사람은 저뿐인 거예요. 200불 30분에 태우고 걔네는 저보다 더 늦게 들어온 김에 그냥 아예 날짜를 바꿔버렸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해우펀이라고 메시지 보내놓고 저 진짜 무슨 사이코들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근데 제가 또 운동신경이 나쁘지 않아요. 다행히. 제 자랑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래도 그 30분 동안 즐기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거를 강조하려고요. 진짜 일어서고 내려가고, 왜냐면 제가 그 땅에서 스케이트는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도움이 됐고 제가 지금 횡설수설 하는데 그게 전 아직도 이해가 안 가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날짜 바꾼 건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말 한마디 없이 마치 그게 아무 일이 아닌 양 그런 척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좀 상처요. 아직도 그 친구들은 속으로는 알겠죠. 왜냐면 그게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었으면은 뭐 문자로 미안 우리도 그냥 날짜 바꿨어 이 말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것도 못했다는 거는 자기들도 알았다는 거겠죠. 여행 내내 자꾸 이랬어서 나중에는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잘. 그러니까 끝까지 인사하고 뭐 겉으로는 잘 이렇게 하고 저는 먼저 왔어요. 미리 다행히 진짜 그나마 제가 티켓을 가기 전에 미리 바꿨었거든요. 그게 진짜 신의 한 수였고 그냥 결론은 잘 모르는 사람, 조그마한 사람들과는 여행을 굳이 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래도 뭐 같이 가면 즐겁지 않을까? 뭐 딱히 걔네랑 노는 것보다 안 가본 데 가보는 거가 더 즐겁지 않을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미치는 수가 있어요. 왜냐면 걔네가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계획을 착착 잘 지키고 아니면 못 지키면 남의 말이라도 잘 듣던가. 근데 되게 고집불통에 통제 성향이 강하고 그냥 자기한테만 관대한 그런 성향이 드러난 사람이랑 만약 여행이 있었으면 진짜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혼자 갔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이런 생각 계속 들고 음식 얘기해서 잡담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언제 한번 이거 그냥 여행 스토리 한번 싹 올릴까요? 사진이랑 그런 것처럼. 타즈메니아 갔을 때는 그렇게 찍었는데 이번에는 뭐 막 영상을 찍을 기분도 아니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순간순간 즐기려고 노력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진짜 같이 가는 사람이 중요하구나.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드디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 친구들을 먼저 아는 다른 이제 동료들이 제가 말 안 해도 이런 성격인 거를 그 친구들이 그런 걸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해해주고 그 이해받음과 동시에 그래도 제 마음이 많이 풀려서 그리고 얘네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완전 예고도 없이 혼자 필드에 버려진 기분 아시나요? 진짜 그랬던 완전 기분인데 뭐 저도 뭐 성이니까 뭐 그게 울고불고 할 건 아니고 혼자 알아서 30분 동안 탄 거 다른 친구들이 대단하다고 해줘서 잘했다고 그렇게라도 위안을 삼아야지. 진짜 그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걸 이번에 진짜 느껴서 제가 그 자기계발서 리뷰할 때 그 자기계발서들 중에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들이 진짜 많잖아요. 외롭더라도 이상한 사람들이랑 어울릴 바엔 그냥 혼자 있어라. 참 그거를 이렇게 몸소 겪고 이렇게 또 깨닫게 되다니 뭐 그냥 인생 레슨비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게 성향인 것 같아요. 보니까 뭔가 누군가에게 구세주처럼 내가 가르쳐줄게. 내가 할 수 있어. 나만 믿어. 시간 된다니까. 이거 1시간만 타도 괜찮아. 너 엄청 피곤할걸? 뭔가 진짜 가스라이팅이랑 가스라이팅 다 하고 사실 그거 조금 빨리 가는 게 안전하게 가는 게 뭐 큰일이 아니잖아요. 뭐 늑장 부린 게 진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아파서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에 그러고 싶으니까 그게 제일 충격적이었고 좀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마치 진짜 뭔가 자기가 더 좋은 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뭔가 말을 하면 그냥 무조건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걸 따른다는 느낌 자체가. 그래서 그거랑 다른 말을 해요. 다른 의견을. 그러니까 그 여행이 다 틀어지든 말든 상관이 없어. 그냥 그 매사 모든 게 그렇대요. 그리고 또 지들끼리 또 성격이 똑같아서 제가 굳이 안 끼면 둘이 싸워요. 근데 제가 끼면 둘이 이제 편먹고 저한테 뭐라고 해야 된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그냥 제가 패턴을 파악이 되더라고요. 패턴이. 그래서 그냥 안 끼니까 그냥 지들끼리 계속 싸우고 제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진짜 아직도 사실 충격 속에서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이런 별로 안 좋은 기억도 한켠에 있다는 게 참 뉴질랜드 다시 가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도 책이랑 마지막 멘트로 관련을 짓자면 음식도 가려 먹고 사람도 가려서 사귀자. 이게 제 이번 주에 크나큰 깨달음이에요. 제가 실천하고 싶은 거. 내일 다행히 좋은 친구들과 만나서 이제 기분 좋게 시간을 보내기로 해서 그나마 그게 좀 위안이고 여러분도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